진짜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는지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저번 주에는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을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뉴스에서 다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제 아마 회의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다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정확히 하루에 80억씩 적자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은 매일 80억 원씩 적자가 생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당장 손대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 원의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입니다. 국회가 시한 내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청년들이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중구조의 노동시장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노사정에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를 걱정하면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연금 개혁에 손 안 댔다면 가슴 치며 후회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회고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2014년 2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연금 개혁 계획을 핵심 과제로 꺼냈다.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매스를 대기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연금은 다른 나라도 낸 것보다는 조금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차이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공무원 연금이다. 2014년 당시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보다 4배 많은 연금 총액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이 적자의 액수가. 그런데다가 더 노령화까지 되는 추세 때문에 거센 반발이 나오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내 재임 중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심하게 욕먹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힘든 일은 다 밀어놓고 임기를 마친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했냐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살림에 구멍이 나는 걸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비난을 듣더라도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심입니다. 이런 분이 국정농단입니까? 이런 분이 헌법소 의지가 없는 분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8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불법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자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니 그런 불법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 된 자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찌째명, 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상황 놀이하고 있고 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있고, 또한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만 윤석열 또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거짓 수사, 뇌물죄 뒤집어 쓴 거 마땅한 책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헌법이 무너진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다, 잘못된 불법 사기 탄핵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그 당시에 그 불법 사기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선배님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외치셨던 구호, 탄핵 무효, 1917년 아니죠, 2017년이죠 2017년 3월 10 안국 항쟁 5분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안국 항쟁으로. 그분들의 핏소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헌법 수호!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 없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 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구호가 탄핵 기각이었습니다. 탄핵 기각. 그 이제 탄핵이 되신 이후에 탄핵 무효를 주구장창 8년 동안 외치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미래 세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외칠 수 있는 구호가 바로 이 구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이 구호, 이제 잡발들도 이 구호 앞에 뭐라고 못해요. 왜냐? 자기들이 한 거짓말들이 다 들통났거든요. 탄핵 무효 구호, 잡발 촛불들이 뭐라고 못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재용 무죄, 경제 공동체라고,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여러분들께서 지금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중립적 입장에서 쓰신 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인정하시면서 쓰셨어요.
인재를 잘못 쓴 거에 대한 반성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썼던 거, 너무 믿어서 잘못 썼던 거에 대한 후회, 반성도 다 있습니다. 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오히려 통진당을 해체시켰습니다. 해산시켰습니다. 저는 진짜 저 인민의힘과 더불어공산당도 통진당급으로 봅니다. 오늘 보세요. 저 광주에 내려간 그 이명규 변호사님이 진경의 변호사에서 이 쓰는 용어가 저는 되게 속이 시원한데, 저 작것들, 저 작것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뭐 했는지, 또 국민을 속이고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저 작것들이 광주에 내려간 거 보십시오. 저 더불어공산당과 인민의힘은 저 통진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해체시켜야 됩니다. 정통 자유우파 당이 나와야 돼요. 5.16 군사혁명이 왜 있었습니까? 저런 작것들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신을 5.16 군사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대적 배경, 지금 이런 시국이었던 거예요. 예? 한 놈도 위정자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한민국 걱정한 사람이 한 인간도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잡것들, 빨갱이들, 저 북계 친중 매국노, 친북 매국노, 득실득실